2016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11라운드 3경기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해설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1라운드 2경기에서 포항 포스코캠텍이 일격을 당했습니다. 사실 다른 상위권 팀들은 한시름 놓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현 선수의 패배가 좀 아쉬웠죠. 그럼으로써 부강타스 입장에서는 한결 여유가 생겼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 부강탁스와 부안 곰소소금의 대결인데 사실 4라운드 때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부강타스 팀이 3대 0으로 이제 퍼펙트 승리를 거두면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는데 과연 오늘은 부안 곰소소금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대결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순위표와 함께 오늘의 오더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부강탁스 8승 2패를 거두면서 개인 승수도 22승을 챙겼습니다. 네, 지금 1위 수성에 아주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데요. 부안 곰소소금 팀은 아직 그래도 플레이오프 희망을 놓지 않고 있거든요. 네. 오늘 경기 꼭 잡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네, 오더 보겠습니다. 일국 장고는 김혜림과 최정. 사실 상대 전적에서는 좀 압도적이에요. 네, 최정 선수야 뭐 자타와 공인하는 한국 여류 1위거든요. 네. 그만큼 좀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국 속기는 김혜민 선수와 김신영 선수가 만났습니다. 사실 이 판도 매우 중요해 보이죠. 네, 뭐 매판 중요하겠지만 곰소소금 팀에서는 반드시 잡아줘야 하는 그런 한 판이라 보여집니다. 네. 삼국 속기는 이유진 선수와 김나은 선수의 첫 대결입니다. 네, 어떨까요? 오더 보면은 지난 4라운드 때보다 부안 곰소소금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중국의 위징 선수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는 부안 곰소소금이 충분히 할만해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주 처절한 마음으로 승부에 임할 팀은 또 부안 곰소소금 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대국장 역시 뜨거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2016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11라운드 3경기. 네, 오늘은 이현욱 심판위원입니다. 네, 장고대국과 속기대국이 동시에 진행될 텐데요. 네, 일국 장고대국은 김혜림 선수와 최정 선수가 만났습니다. 최정 선수의 흑번. 네, 요즘 뭐 물이 올랐다고 봐야겠죠. 네. 지금 남녀 통합 지금 다승 1위에다가 얼마 전 LG배 본선까지 진출하면서 최고의 기량을 뽐내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 네, 속기대국입니다. 김신영 대 김혜민. 네, 김신 선수가 올해 상당히 좋아요. 작년에 비해서 완전히 이제 변모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김신영 6승 선수. 3패로. 그렇죠. 부강타스 팀이 이제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서울 부강탁스 팀워크가 좋아서 이렇게 성적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 지난해 부진했던 김신영 선수를 또 권효진 감독이 한 번 더 믿어준 게 좋은 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지난해는 기대에 못 미치며 9전 9패를 당했었거든요. 그런 선수를 또다시 중용한다. 그거는 엄청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또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요. 네. 사실 김신영 선수는 작년에 한국 여자 바둑리그에서는 좋지 않았지만 또 여륙수전 준우승을 거두면서 어느 정도 강한 면모를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런 면모가 올해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실 팀전 같은 경우는 초반에 성적이 나쁘면 중후반이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심리적인 요인이 있어요. 만약 뭐 알파고가 팀전을 참가한다면 전혀 그런 것에 의식하지 않겠지만 네. 아무리 인간인지라 자꾸 지다 보면 팀에게 미안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점점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이 이제 연패 수렁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쉽지 않은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뭐 분위기를 잘 탄다면
초반에 스타트가 좋다면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은 네. 거네요.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아주 압박감을 느끼지가 않거든요. 네. 비록 지더라도 내 역할은 잘하고 있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좀 임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흙이 두는 것처럼 나를자가 아니라 눈목자 구침을 자주 두는 것 같아요. 네, 뭐 취향이죠. 아무래도 날짜 굳힘은 네, 이 날짜에 있을 때는 이제 붙여서 좀 활용을 하는 수법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이 싫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눈목자 때 붙이는 건 아주 이상하죠. 네, 늘어만 주더라도 애초에 화점에서 날짜로 굳힌 모양에서 이교환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좋지 않은 그림입니다. 네, 여기서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일단 치받고 나서 네, 감명하게 둔 다음에 여기서 단수를 치고 네. 네, 호구를 쳐서 이쪽의 우아기 형태를 일단락시키는 그런 형태가 있고 이쪽으로 젖히는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전개해서 아주 무난하게 짜는 거죠, 판을요. 네, 치바다 같습니다. 이건 아까보다는 조금 난전이 될 수도 있을까요? 여기서 김혜민 선수의 한 수가 궁금한데 최근에 또 바로 젖히는 수도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이제 급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늘어둔다면 좀 평이한 진행이 되겠죠. 급전일지 편리한 진행일지. 네. 늘어드네요. 이런 배석에선 눈사태는 잘 안 두나요? 들 수 있어요. 충분히 들 수 있는데 아, 이 바둑도 이게 좀 유행을 많이 타서 눈사태 정석이 한때 유행했다면 최근에는 지금 김신영 선수가 두는 것처럼 간명하게 처리하는 진행이 유행입니다. 네. 사실 눈사태 정석 한번 두면 바둑판 전체가 돌이 놓일 정도로 변화가 네. 많죠. 그렇습니다. 네, 김신영 선수 올해 6승 3패인데 이 선수는 흑보다는 백승률이 좋고요. 장고보다는 속기가 승률이 좋습니다. 네,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흑번을 더 선호하는 기사 혹은 100번을 더 선호하는 기사들이 있는데 김신영 선수에게는 이제 100번이 더 잘 맞는다는 거죠. 네, 반대로 김혜미 선수는 흑번을 더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짜나가는 걸 더 즐긴다는 뜻일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바둑을 짜는 것을 좋아한다는 뜻이죠, 김혜미 네. 선수. 그리고 반대로 김신영 선수는 100번으로 이제 받아치는 형국을 만드는 것을 더 즐긴다.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무난하게 두는 것을 더 좋아한다. 장기전에 이제 자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건요. 손놀림이 두 선수 모두 빠르네요. 네, 뭐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형태거든요. 그만큼 두 선수가 이 형태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뭐 여기서는 이렇게 두텁게 붙여서 넣는 수법도 있고요. 대신에 백은 이제 손을 뺄 가능성이 많겠죠. 그것이 아니라면 좀 발빠르게 네, 이곳이나 혹은 이곳을 걸쳐가는 진행도 있습니다. 네, 발빠르게 가죠. 네, 지금의 형태에서는 이제 눈목자로 굳혀져 있을 때는 간격이 이것보다는 네, 이곳이 더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렇게 둔다면 침입하는 수단이 이제 이곳 하나인데요. 네. 이렇게 벌리는 것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뭔가 백의 선택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아예 있겠네요. 네. 그래서 둔다면 눈목자 혹은
네, 날일자로 달리는 네. 두 가지 진행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한쪽이라도 제대로 지키자는 거네요. 네, 바로 갑니까? 네, 지금 이 하변의 형태에서는 이제 백이 붙이는 수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지금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뒀을 때 는다면 뭐 바로 둘 수도 있고 나중에 둘 수도 있지만 이 붙이는 모양을 당했을 때 네. 이게 너무 중복이에요, 모양이. 6수를 투자했는데 네, 한 칸이라뇨. 그렇죠. 2립 뭐 1전도 아니고 2립, 3립을 쓴 거거든요. 약간 좀 모양이 많이 중복이 되죠. 그렇네요. 그런 식으로 좀 우그러뜨리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흙이 느는 수는 잘 두지 않습니다. 둔 다음에 이제 입구자로 둬서 이곳이 좀 아프긴 하지만 흙도 밀고 들어가면서 차라리 좀 이쪽으로 실리로라도 이득을 보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네. 네, 이곡 속기대고 보고 계신데요. 김혜림 선수와 최종 선수의 일곡 장고대국도 진행 중입니다. 함께 보시죠. 좌하기에서 지금 최정 선수가 한 칸을 뛴 건가요? 네,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포석을 짜고 있는데 애초에 이제 흙이 소목소목을 두고요. 좌하기를 걸쳐가자 백이 한 번 손 뺐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걸친 형태에서 협공을 하고 백은 이렇게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이때 젖혀두거나 뭐 하변으로 전개하는 것이 보통인데 김은희 선수는 한 번 더 재차 손 빼면서 이곳 큰 곳을 차지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최정 선수도 기세로 이 백 넉 점을 이제 공격해 보겠다라는 지금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김효연 선수 늘어두네요. 이때 붙이면 네, 어떻게 되죠? 상당히 이제 아프긴 한데 아마 손을 빼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붙이는 것은 한 점을 가볍게 보고요. 네, 재차 손을 빼겠다는 생각 같아요. 네, 이거 이어질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손을 돌려서 아예 이쪽 흑 진영을 키우겠다. 그리고 이 돌은 좀 타겟 승부를 보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막상 이렇게 나오니까 붙이기가 좀 겁나요, 백도. 일단 손 뺄까 봐요. 눈에 보이는 큰 자리를 일단 한번 가두고 나서 네, 여기도 상당히 큰 자리인 것은 분명한데 네, 둔다면 백도 이제 이쪽을 둬서요. 이런 식의 진행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두고 싶은 자리를 두겠네요. 네. 기세로는 우선 기세로는 붙입니다. 붙이는 수죠, 그래도. 네, 김신영 선수가 질문을 던졌는데요. 네, 여기서 이어주고 싶진 않아요. 여기서 있는다면 백이 손을 뺍니다. 아까 다른 것은 이제 이 교환이 됐기 때문에 이쪽 백의 형태가 정리가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흑도 손을 빼고 싶어요, 지금. 네, 이곳이나 혹은 이곳. 지금은 이렇게 두고 싶네요. 뭔가 우상기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네. 받아줘요. 글쎄요. 물론 뭐 김혜민- 백도 늘 네. 수는 있지만 늘어도 사실 이 교환은 득인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흙이 막아야 될 수도 있었거든요. 아예 차라리 보류를 하고 두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백이 잡는다면 그때 행발을 하면 되거든요. 가볍게요. 네. 반대로 김혜민- 이렇게 됐을 때 손 빼면 오히려 이런 데 맞았을 때 이 교환이 득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원래 두터운 걸 좋아하는 선수지만 그것을 두텁게 띄워줍니까? 네, 두 선수 모두 좀 두터움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어차피 한 차례 전투가 벌어질 텐데 그렇다면 좀 힘을 비축해두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흙이 이 형태에서
우변으로 갈 수도 있을까요? 네, 항상 손 빼는 건 가능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둔다면 이제 상당히 큰 자리거든요. 김신영 선수는 어차피 이곳을 늘어서 이 돌을 공격한다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 젖혀두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잡힌다면 나중에 이쪽의 선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흙이 사는데 좀 도움이 되죠. 네, 지금 일국 장고대국은 흙이 한 칸 뛰자 백도 한 칸을 뛰고 이제 자상기로 손을 돌렸네요. 네, 좀 무난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젖혀서 교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고 건너가는 수를 이제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우상기를 걸쳐가서 발빠르게 두는 수법도 있습니다. 네, 지금 김현 선수가 이 자리를 뒀는데 물론 이제 일반적인 감각이긴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감인데 지금의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거든요. 이쪽에 우변은 이쪽 진영을 지키기보다는 저 우상기 쪽에 좀 신경을 더 쓰고 싶어서 한 칸 더 좁히는 것이 괜찮았을 것 같거든요. 네. 이 벌림은 이제 이렇게 침투했을 때 이도를 잡기는 힘듭니다. 언제든지요. 네, 어쨌든 우변으로 손을 돌린 김혜민 선수입니다. 네, 김혜린 선수도 바짝 다가가면서 바로 끊는 수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손을 뺀다면. 그렇다고 이제 이런 식의 행마를 한다면 네, 붙이고 늘었을 때 좌변에 지금 집이 꽤 생길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괜찮은 자리로 보여집니다. 흙도 효율적으로 약점을 보강해야겠네요. 네, 1국과 2국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11라운드 3경기 부안 곰소소금과 서울 부강탁스의 대결인데요. 양팀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네, 짓궂은 질문부터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각각 이번 오더가 좀 어떻게 짜인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오늘 일단 부안팀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마음을 비웠습니다. 저희는 약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오더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자, 지금 김효정 감독에게 그러면은 질문하겠습니다. 부안 곰소소금팀이 네, 수치상으로는 그래도 지금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희망을 끊어놓지 않고 열심히 지금 전진할 텐데 네.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진작부터 이겼어야 되는데 지금 계산에 약간 착오가 생겼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늘부터 차근차근 1승씩 챙겨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승을 거두겠다는 의지죠? 전승을 해야지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반대로 서울부강탁스팀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 아마도 수치상으로만 봐도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뭔가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는 비결, 감독님만의 비결이 있을까요? 네, 선수들이 편안하게 대국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담을 주지 않고 지면은 감독 오더 탓을 해라 이렇게 좀 많이 주문을 해놨고요. 네, 편안하게 제 기량을 발휘하라고 주문해 두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주문이 잘 통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오프닝 때도 얘기를 했는데 김신영 선수가 사실 지난해 성적이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믿어진 거잖아요. 네. 쉽진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해설자님께서도 여자 바둑 리그에서만 성적이 안 좋았고 다른 기전에서 성적이 좋았다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1년 내내 지켜봤는데 여자 리그가 끝나고 정말 성적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믿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양 감독님의 목표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일단 목표가 없으실 것 같아요. 이미 마음이 너무 편할 것 같아서. 네, 일단 저희는 좀 사실 그동안 아쉬운 판들이 너무 많았어요. 선수들도 좀 계속 복귀하면서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아직 그 끈을 놓지 않고 있고요. 뭐 일단 한 판 한 판 최선을 다하고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걸 떠나서 마지막까지 즐겁게 이 승부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네. 네, 저 사실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게 이번 시즌의 목표였는데 뭐 아직 완벽하게 그 진출에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아. 그 이제 남은 경기들이 강팀하고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강팀과의 승부에서 또 변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방심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팀 목표 꼭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인터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대국장입니다. 네, 지금 최정 선수가 인내 한 수를 보여줬네요. 날일자로 받았네요. 이건 정말 굴욕적인 수라 잘 안 두거든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아주 냉정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둬서 괜히 탄력을 줄 바에는 아예 그냥 밑으로 가서 실리로 이득을 보겠다. 네, 그런 수인데 일단은 잘 안 떠오르고 특히 최정 선수니까 더 믿기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최정 선수의 스타일은 아니네요. 네, 이러면 일단 기분 좋게 한 방을 했어요, 김혜림 선수. 이 손을 빼도 이 교환은 상당히 이제 이득이에요. 네, 여전히 이제 하변으로 아까처럼 네, 이 교환을 하고 이제 둔다든지 혹은 이제 걸쳐 간다든지 손을 빼고 두고 싶은 자리가 됐습니다. 네. 네, 지금 이 곡은 눈목자 있는데 한 칸으로 모자를 씌웠고요. 날일자로 비껴나간 장면이죠. 네, 지금 이 교환을 아낌없이 해버렸고요. 네. 사실 백이 이렇게 도스택이 안 받을 수도 있었는데 안 받고 이제 차라리 이쪽을 뛰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군요. 네, 이쪽 뛰는 자리는 항상 좋은 자리예요. 이 눈목자에서 한 칸 뛰었을 때. 그리고 지금 배석이 양날개가 미리 펼쳐져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빛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김혜민 선수는 이쪽에 우변의 실리를 선택을 한 거고 그런 과정에서 선수 뽑은 김신영 선수가 삭감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붙인 수도 재밌네요. 네, 뭐 일단 이 교환이 되니까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여가는 수가 이쪽에 얇다면 악수가 될 수 있는데 왜냐면 두텁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뭐 이 형태는 이미 한 방 당한 상태라서 흙은 아주 강한 형태입니다. 네. 강한도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늘게 한다면 오히려 중복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붙인 수의 기본적인 수익기는 이렇게 아래로 젖혔을 때 젖히고 끊고 늡니다. 이때 양쪽 축이 다 가능할 때 이제 쓰여지는 수법이거든요. 지금 가능한가요? 네, 이쪽에 백돌이 지금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축이 가능하고요. 네, 이쪽 축을만 본다면 네, 역시 가능하죠. 이쪽 축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김혜민 선수도 지금 위로 젖혀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는 흙도 늘어서 두는 것이 보통이고요. 그 자리 맞으면 너무 아프죠. 네, 여기는 뭐 집도 집인데 반대로 백이 젖힌다면 백이 안형을 쉽게 얻고 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김신영 선수의 한 수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렇게 미는 행마를 둔다면
과연 이 교환들이 다 이득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물론 흑진영을 어느 정도 삭감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흑이 머리를 내밀면서 백의 진출을 좀 방해를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네, 그래도 뭐 집으로 일단 이득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김혜림 선수는 좀 멀찌감치 같네요. 하변으로요. 네, 여기 이곳을 둔 것은 사실 어깨 짚는 게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전혀 불만이 없는 진행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밀어간다면 흑의 형태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연결할 때 위쪽에 뭐 가볍게 행마를 한다 그런 생각으로 보여지는데 하나, 일단은 백도 갈렸기 때문에 좀 엷어지긴 합니다. 네. 다섯, 여섯. 뒀어요. 사실 이렇게 자신이 머리를 내밀면서 상대방을 가르고 나오는 모양은 참 좋은 형태인데요. 네. 재밌는 것은 김혜린 선수가 이 형태를 유도를 했다는 거죠. 뻔히 그곳을 둘 것이 예상되거든요. 자,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김신영 선수가 좀 초읽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11라운드 3경기. 이제는 한 판 한 판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2016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잠시 후에도 계속 함께 해주시죠. (2016)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11라운드 3경기입니다. 김신영 선수와 김혜민 선수의 속기 대국인데요. 네, 김신영 선수 12년에 입단했습니다. 김혜민 선수는 참 어린 나이에 입단한 기사예요. 네. 99년도에 입단을 했으니까 몇 살이죠? 엄청 오래됐습니다. 까마득하네요. 네, 17년 전이니까요. 네, 14살 때 프로가 된 겁니다. 네, 2015 시즌은 김신영 선수가 판 맛을 못 봤었는데 16년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네, 김혜민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15시즌에는 본인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성적을 거뒀는데 16시즌은 어느 정도 괜찮게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졸기 1회씩 사용한 두 선수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아주 착실하게 실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김혜민 선수. 뭔가 배기 삭감을 시도해서 물론 원활하게 삭감은 가능했는데 대신에 흑도 집이 아주 착실하게 잘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집이 지어질 때가 가장 행복하죠. 네, 무변도 지켜냈고 특히 이 상변의 집이 상당해요. 김혜민 선수가 괜찮은 흐름으로 보여지는데 바로 칼을 또 꺼내네요. 김신영 선수. 아까 이 밀어둔 교환을 안 한 것은 바로 이곳을 끊기 위해서였네요. 바로 이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변도 다 교환을 한 거네요. 네. 타겟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전투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전투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곳이 선수로 듣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런 곳이 선수로 듣기 때문에 다섯, 이 백의 연결고리가 일곱,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해결은 됐어요. 반대로 미는군요. 그쪽으로 미는 수가 있어요. 엄청난 강수가 등장했는데 아까 제가 이쪽이 선수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형태로 본다면 여기를 미인 거예요. 그 한마디로 지금 김효민 선수는 젖힐 때 이거 치고 오히려 맛보기를 보겠다라는 생각인데 한 점 나가면 끊어버리고요. 네, 30초. 정말 엄청난 자신감입니다. 셋, 여기도 다 파워가 되죠. 다섯, 여섯, 네, 우선 막았는데 이 단수 친 행마는 너무 겁이 나서 보통 생각하기 힘든데 근데 이런 식으로 뛸 거라면 이런 행마는 좋은 행마가 아니에요. 뛰고 이렇게 받을 거라면요. 이렇게 늘었을 때 흙에 힘이 좀 없습니다. 삼십 초. 하나, 자, 단수 칩니까? 셋, 넷, 다섯, 여섯, 네. 봤어요. 바꿔치기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두 점이 요석이긴 요석인데 네. 나간다면 끊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백이 선수로 수를 늘릴 수만 있다면 이 반격은 있거든요. 그것이 가능할지. 뭐 예를 들어서 뛰고 이런 식으로만 처리가 된다면 30초. 하나, 이건 백이 가능합니다. 셋, 이건 도리어 맛보기네요. 네. 다섯, 일곱, 근데 이제 여덟, 아까처럼 뛰었을 때 네, 흙이 바로 중앙 지키는 것도 있고 혹은 이제 이곳을 붙여두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임시방편을 시도하고 나서 중앙을 지키는 방법 이런 수법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김신영 선수도 바꿔치기가 뭐 불만이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이거 때려내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수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묘한 받아주면 타이밍에 되는데 물어봤네요. 받을 리가 없어요. 지금 무조건 뚫어갑니다. 그렇다고 이 두 점을 잡는 것은 좀 별로 어둠이 없어요. 오히려 귀가 뚫렸죠 이쪽이. 아까 두 점 잡은 형태와는 많이 다르네요. 네. 그렇다고 이쪽을 받아주자니 30초. 이제 나가는 수가 성립을 한다는 거죠. 둘, 셋, 넷, 어, 네, 붙는 수가 보완이 됐고 일곱, 반발을 하겠죠. 네, 지금은 실리 쪽으로 선택한 겁니다. 지금 김혜민 선수. 다 받아주고 백이 나갈 때 뭐 서로 타게 하자는 얘기인가요? 네, 이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 또 물론 여기 한 점 따내는 것은 선수가 됩니다. 30초. 하지만 여기 붙이는 수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셋, 넷, 이쪽의 집을 다 지켜낸 형태는 아닙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 남았습니다. 네, 김시현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교환도 안 할 수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악수긴 악수거든요. 만약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지키고 이런 식으로 처리됐을 때는 이 교환은 분명히 악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나가고 훅이 끊었을 때 변화를 지금 그려보고 있는 거예요. 30초. 하나, 네, 근데 이거는 그 단수 치는 게 기분이 좋아서 넷, 다섯, 백도 끊어놓는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덟, 아홉, 아예 글로 갑니까? 좀 실리에 민감한 수인데요. 지금 흙이 끊는 건 의미가 없나요? 네, 흙이 끊을 수는 없어요. 이쪽 끊는 것보다는 호구 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빵 때림과 이제 끊는 수가 이제 맞보기가 돼서 이제 나가다도 호구 치는 순간 역시 맞보기죠. 30초. 씌우는 수와 끊는 수가요. 하나, 네. 둘, 근데 이제 셋, 김시현 선수도 이제 넷, 붙이는 다섯, 활용을 통해서 여섯, 타결을 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아홉, 네, 호구로 둡니다. 중앙의 전투를 펼치는 것보다 아예 그냥 실리적으로 두어 가겠다라는 생각인데, 근데 이 붙이기가 좀 애매하네요. 근데 여기 좀 나갔을 때가 대책이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눈물 나거든요. 선수로 잡혀요. 예. 이 그림은 그리고 싶지 않은데요. 근데 여기를 못 붙일 거면 다음 연타가 별것이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수는 받아주겠죠. 네, 맞거나 이쪽을 차렷하거나 이런 선택을 할 겁니다. 이제 차렷하는 이유는 이제 늘었을 때 반격을 보는 거죠. 잡는 다음에 밑으로 끊어가서 30초. 이건 백이 하나, 차단이 됐어요. 둘, 셋, 아, 넷, 이건 다섯. 아까 그 그림은 여섯, 지하실로 엄청난 집이 났는데요. 아홉. 네. 그리고 이제 그냥 막는 이유는 어차피 이 형태가 됐을 때 백이 못 붙인다 라는 생각이에요. 어차피 두지도 못할 자리를 내가 둘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죠. 역시 이 모양은 흑이 기분이 꽤 좋습니다. 네. 약간 김신영 선수 스텝이 꼬였어요. 30초. 하나, 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애초에 흑 진영이었기 때문에 뭐 백이 크게 뭐 잡힌 건 없거든요. 물론 이제 흑도 우변과 상변을 지켜내면서 집을 벌어서 충분하고 백도 집은 지어줬지만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봤을 때는 그래도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결국 그 자리를 이었어요. 그곳을 이어야지 3-3 붙이는 수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죠. 이 빵때림 자체가 워낙 두터워서 그냥 귀 당해주고 지금 네. 따낼 수도 있겠군요. 귀를 그냥 당해줍니다. 지금도 이게 크게 뭐 자랑스럽진 않아요, 백이. 다만 이곳까지는 안 당하지만 이런 식의 교환이 뭐 큰 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때려내야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은 확정가로 났어요. 네, 50집. 벌써부터 50집이 확정인가요? 네. 근데 묘하게 또 바둑 격언 중에 뭐 50집을 먼저 만들면 진다라는 격언도 있는데, 그런 격언이 있어요? 네, 선작가 뭐 50집이었나요? 아무튼 네. 정확한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선작가 50집 50집. 필패. 네. 그런 격언이 있어요. 저만 모르고 있었군요. 김효민 선수 하나 찔러두는 것이 낫는데 백이 당장 안 막는다라는 생각이겠죠. 그리고 어차피 막는다고 해도 이제 백이 살아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여기 치중수가 있어요. 30초. 하나, 그리고 둘, 이을 때 이렇게 넘어간다면 넷, 다섯, 여섯, 네, 일곱. 두 집이 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네요. 한마디로 지금 백은 이쪽이 이제 완생 형태가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뭐 찔러드는 교환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자, 흑은 50집인데 백은 과연 몇 집일지 봐야겠죠. 하변의 형태는 15집까지는 안 나고요. 12집 정도로 봐주고 싶네요. 그리고 양쪽 귀가 이제 이쪽은 15집, 여기는 10집은 좀 강하거든요. 네, 그럼 그렇다면 합쳐서 총- 25집이 강한 건데 네. 그러니까 40집이 좀 안 됩니다, 백이. 그리고 이쪽은 미생. 대신에 백의 자랑은 좌변의 발전성이 있다는 거죠. 한 번 더 둔다면 백집이 갑자기 많이 늘어납니다. 과연 이 발전성의 백이냐, 확정가의 흑이냐, 네, 그 싸움이 되겠습니다. 아, 막았어요. 근데 그 막는 수가 별게 없어요, 생각보다. 뭐 당장 두더라도 이 교환은 득인지 모르겠고요. 일단은 손을 빼고 싶은데요. 이쪽에 발전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띄워서 거의 길을 받아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한을 시켜놓고 이쪽 치중 가서 30초. 하나, 백의 안형을 파워하는 셋, 그런 그림으로 간다면 다섯, 흙이 좀 더 재밌는 바둑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덟, 아홉. 네, 우선 좌변을 공략하네요. 네, 뭐 구수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대신에 백은 이 자리를 둬서 네, 귀를 간접적으로 지켜낼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자리가 엄청 큰 자리긴 해요. 완생과 동시에 집으로도 10집은 넘습니다. 30초. 젖힐 때 또 이쪽이 끝내기로 많이 당하고요. 넷, 다섯, 여섯. 바로 맞고 싶기도 한데요. 일단은 봐왔습니다. 지금은 김혜민 선수 무조건 여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집도 집인데 이게 이런 형태잖아요. 백 전체가 위험합니다. 백도 좌변을 공격할 타이밍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이 돌은 절대 공격할 수가 없죠. 지금 네. 이 백돌이 다 얇은데요. 우선 하변을 잡아두네요. 네, 그 교환 자체로도 이득이고 백이 는 거에 비해서 네, 교환 자체로도 이득이고 김혜민 선수는 서두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곳을 완성시켜 놓고 나서 그렇다면 더더욱 이 돌은 공격 대상이 아니거든요. 좀 장기전을 보고 있는데 백 이곳 막아가면은 백도 30초. 집이 꽤 많거든요. 둘, 셋, 넷, 다섯. 아이 거기까지 버팁니까? 그것까지 버텨요? 그리고 여기가 좀 기분 나쁜 게 있었네요. 약간 이런 치중 같은 맛이 있네요. 지켜도 수가 남는 거죠. 네, 그 끊는 것은 이제 이렇게 둬서 안 되지 수가. 물론 끊고 나서 치중도 있습니다. 이건 좀 끝내기로 이득을 보기 위한 수단이고요. 어쨌든 백의 형태가 여기를 밀리면은 좀 엷은 형태로 봐야겠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뭐 당장 결행하지 않더라도 이제 끊기는 맛이 있는 겁니다. 당장 두더라도 끊는 순간 어느 한쪽은 잡히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백은 치중할 때 이곳을 끊어야 되는데 어차피 자충관계가 또 형성이 돼서 이 백 넉점이 좀 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내려간다면. 하나, 둘, 네, 이런 식으로 진출을 같이 했을 때 다섯, 나중에 여기도 좀 기분 좋은 게 있어요. 여덟. 늘어든다면 또 미생입니다. 그냥 끊어요? 그거는 좀 미흡해 보이는데요. 그 수는 지금 글쎄요. 나중에는 치중을 먼저 갈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좀 차라리 손을 빼고
이곳부터 두고 나서 결행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물론 실리로 얻은 것은 많지만 네, 이것보다 큰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이 악수를 또 하고 뒀기 때문에 30초. 하나, 둘, 김효민 선수의 실착이 나왔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이라도 손 빼야 돼요. 3번 남았습니다. 계속 떠두다가 후수 잡으면 또 우상을 뺏길 수도 있죠. 네, 지금 이 바둑의 포인트는 지금 우상기입니다. 그것을 누가 가느냐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가야 돼요, 김효민 선수.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건 좀 그쪽을 끌려가는 겁니다. 정리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할 생각인데 이거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백의 이제 한 칸 수법에 좀 끌려다니는 겁니다. 오히려 무대를 자기가 끌고 가야죠. 먼저 공격을 통해서 백이 도망을 갈 때 한참 공격하고 나서 둬도 되는 또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자리였거든요. 30초. 이 정도로도 하나, 국면이 괜찮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건데요. 네. 그리고 은근히 또 귀의 맛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수라든지 3-3. 네, 이 형태는 뭐 쉽게 수가 나죠. 이것을 이제 찝어야 되는데 네, 호구를 쳐서 수가 납니다. 이제 치중을 간다면 30초. 이제 여기를 끊었을 때가 좀 머리가 아파요. 넷, 다섯, 잡는 건 안 되겠네요. 네, 이건 돌려치기를 당해서 여덟. 이건 큰일 나겠군요. 네, 이거는 기회의 주인이 바뀝니다. 그렇네요. 네, 이렇게 되는 형태니까 안 되고요. 바로 시켰어요. 그것을 또 의식한 김신영 선수가 봐두었습니다. 뭔가 착실하게 백도 집을 지어가고 있어요. 네, 흐름이 확정가가 흙이 앞서간 그런 바둑이었는데 지금은 집을 앞선다고 말하기가 좀 힘듭니다. 30초. 하나, 둘, 네, 그만큼 백집이 많이 났어요. 여기도 많이 났고 여기도 많이 났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이라도 그나마 다행인 건 그 자리를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상기를 간 것보다 붙여놓고 나를자를 해서 선수를 잡고 간 게 난가요? 득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세워줬기 때문에 이쪽의 영향력을 지금 흙이 발휘하기가 좀 약해졌습니다. 네. 차라리 이런 형태 나중에 이쪽을 들여다보는 활용을 통해서 또는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취했어야 되는데 그만큼 이쪽을 세워준 것은 득이 없어요. 그리고 집으로도 하나, 이런 교환은 셋, 별로 득이 없는 겁니다. 다섯. 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우상기를 차지할 수 있어서 김혜민 선수에게는 상당히 다행입니다. 네. 자, 결국 우상기는 흑의 손으로 돌아왔는데요. 네, 11라운드 3경기 장고 대국은 김혜림 선수와 최정 선수가 넷, 만나게 됐습니다. 여섯. 속기 대국과 함께 장고 대국도 보시죠. 지금 김혜림 선수가 빈삼각을 뒀나요? 두자 이제 최정 선수가 나리자로 돈 모양이겠죠, 설마? 지금 백두 차례겠죠? 네, 지금 이곳을 걸치고 눈목자로 가자 압박을 간 거예요. 하나, 그래서 이제 활용을 하려고 이제 네. 나리자를 갔더니 넷,
이거를 끊어간 겁니다. 빈상각이고 뭐고 일단은 절단하겠다. 그러자 이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수가 네, 나왔어요. 아예 그냥 진영을 진격했어요. 네. 이게 이런 기세 싸움이 있습니까? 두 선수의 기세 충돌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서로 지금 다른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지금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둘이. 한마디로 지금 치킨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30초. 하나. 뭐 이 기세에서 한 번 더 달리나요, 이제? 넷. 네, 다섯, 더 달릴 수도 있고. 여섯, 일곱,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여덟. 바깥으로 나가는 네, 거겠죠. 뛰어서 혹은 젖혀서 진출하는 거를 봐야 되는데 글쎄요. 일단은 흙의 형태가 갈라졌거든요. 그만큼 얇은 진행을 감수해내야 됩니다. 네, 속기 바둑은 아무래도 이제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바둑이 되었고요. 이 장구 바둑은 이 우아기 첫 번째 승부처에서 둘, 셋, 누가 포인트를 가져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일곱, 여덟, 아홉. 네, 근데 전장의 우위는 김혜린 선수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혜민 선수는 안형 관계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것까지 찔러준 거네요. 이제 그냥 호구 쳐서 들여다보는 것은 흙이 찌른 자리로 이제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죠. 아, 그럼 안형이 좀 달라질까요? 네, 그냥 뒀다라면 이제 흙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뒀어요. 이 두 돌이 없습니다. 네. 나중에 여기 뒀을 때 대체 이곳을 둬서 한 집을 만들겠다라는 탄력이 나오거든요. 정교한 수순이었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기분이 좋습니다, 흙이. 근데 워낙 철벽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런 데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백도 뭐 이제 빠져나가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전개를 시켜서 쫓아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공격으로 이제 흑도를 이쪽에 얻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좌변 쪽에. 공격으로 이득을 볼 만한 장면이 없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국면이 지금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둘,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내기네요. 근데 이 바둑은 집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누가 씨 맞냐? 그냥 그 싸움입니다. 두터움도 서로 간에 비슷하고 약한 돌이 이제 이 돌이라고 봐야 되는데 도망가면은 뭐 공격이 안 되거든요, 이 돌은. 네, 집싸움이 되겠습니다. 집이 누가 맞느냐 좀 봐야겠는데 네, 10집 35집이고요. 여기는 이게 붙이는 맛이 남아서 30초. 큰 집은 아니에요. 하나, 10집은 좀 강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흙은 55집 가량 나겠네요. 네. 네, 여기가 100은 좌상기가 20집, 이쪽 16집, 여기가 38, 여기도 10집은 좀 강한 형태, 48, 55. 딱 비슷해요 지금. 30초. 덤까지 계산을 했나요? 네, 반면으로 이제 흙이 7집 정도 앞선 국면이거든요. 덤 제하면 이제 딱 비슷한 거죠. 네. 12번 남았습니다. 네, 김혜민 선수와 김신영 선수의 바둑은 지금부터가 승부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최정 선수와 김배린 선수는 지금 이 우아기 접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두 판이 대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11라운드 3경기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